오늘 이야기할 이 음료는 사실 미국에서야 엄청난 인기와 매출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먹는 사람만 먹는 그런 음료라서 다룰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미뤄둔 이야기인데요. 이쯤 되면 한번 다뤄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음료만큼 말 많은 음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별명도 많고 안티도 많고 극성팬도 많고 밈도 많죠. 이걸 대체 무슨 맛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는 자두 주스를 넣은 것 같다라고 하고 체리 맛이다, 후추 맛이다, 계피 맛이다 등등 맛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죠. 워낙 맛이 매니악하기 때문에 마시는 사람만 마신다는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펩시나 코카콜라에 밀려 있었죠. 그런데 이 음료 사실 탄산음료 점유율 보면 펩시보다 위입니다. 미국 탄산음료 순위 2위에 있거든요. 2023년에 2위였던 펩시 자리를 뺏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 2위 자리를 완벽하게 굳혔고 펩시는 4위로 떨어졌습니다. 3위에는 스프라이트가 안착했죠. 펩시가 이때 적잖이 당황한 건지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펩시 오리지널이 4위로 떨어진 건지 제로를 포함한 펩시 브랜드를 다 합치면 우리는 여전히 2위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아무튼 놀라운 성과긴 합니다. 닥터페퍼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국내에선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체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너드의 탄산음료, 탄산계의 아웃사이더, 별종, 비주류 소리를 듣던 닥터페퍼는 어떻게 주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최근 틱톡에서 이 음료수가 바이럴되면서 드디어 빛을 봤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닥터페퍼가 120년 동안 해온 마케팅이 이제서야 빛을 발한다 보거든요. 오늘은 이상함이 정체성인 이 닥터페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비주류의 품격 닥터페퍼입니다. 닥터페퍼는 코카콜라보다 1년 더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1885년 텍사스 웨이코에서 약사로 일하던 찰스 올더튼이 만들었죠. 당시에는 약사들이 약국에서 음료를 직접 만들어 팔았습니다. 탄산수에다가 시럽이나 향료를 섞어서 일종의 소화제 음료를 만들어 판 건데요. 올더튼은 희한한 음료를 하나 만듭니다. 약국에서 나는 향이 나는 탄산음료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의 닥터페퍼입니다. 23가지 향을 섞어서 만든 약국향 탄산음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복잡하고 난해한 음료를 만든 거예요. 당연한 결과긴 했지만 이 맛은 닥터페퍼에게 엄청난 약점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코카콜라가 탄생하면서 콜라가 탄산음료의 표준이 됐고 사람들은 전부 다 콜라만 찾았거든요. 펩시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에서 콜라 계열의 음료를 만들었죠. 이 정도면 닥터페퍼도 적당히 레시피를 좀 바꿔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닥터페퍼는 외골수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콜라가 아니다, 콜라와는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냥 마케팅이나 일종의 허세를 부린 게 아니라 나중엔 법정에서까지 닥터페퍼는 콜라인가 아닌가를 따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펩시나 콜라는 어떻게 유통될까요? 이 기업들은 콜라의 핵심 비법을 담은 농축액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각 지역의 보틀러들에게 판매를 해요. 보틀러는 병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이 보틀러가 농축액을 사서 정해진 레시피대로 물과 탄산을 넣어서 병입하고 매장과 식당으로 배송을 합니다. 국내에서 코카콜라를 팔고 있는 LG생활건강이나 펩시를 팔고 있는 롯데칠성음료가 바로 이 보틀러에 해당하죠. 지금은 코카콜라나 펩시의 직영 보틀러들이 많지만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보틀러들은 코카콜라나 펩시 소속이 아닌 독립 보틀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거대 기업들이요, 자기와 거래하는 보틀러들에게 경쟁 콜라를 취급하지 말라는 조항을 계약에 걸어둡니다. 보틀러들에게 특정 지역의 독점 유통권과 판매권을 줬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을 만도 했죠. 근데 닥터페퍼는 이런 거대 기업에 비하면 워낙에 영세했기 때문에 보틀러와 독립 계약을 맺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와 펩시의 보틀러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사정을 했죠. 우리도 원화를 줄 테니까 이걸 보틀링해서 팔아달라. 근데 보틀러들은 경쟁 콜라를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닥터페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콜라가 아니니 상관없다. 닥터페퍼는 실제로 콜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갈색 탄산음료라는 점,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점, 콜라와 같은 진열대에서 경쟁하는 탄산음료였다는 점에서 콜라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었죠. 바로 이것 때문에 닥터페퍼가 법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1963년 자신들의 음료가 콜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받기 위해서 재발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원하는 판결을 받아냈죠. 닥터페퍼는 콜라에 들어가는 콜라나무 열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콜라가 아니다. 이 판결 덕분에 닥터페퍼는 자체 보틀링 인프라 없이 전국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가 전국에 깔아둔 보틀링망을 이용한 건데 어떻게 보면 두 거대 기업의 유통망에 닥터페퍼가 무임승차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것도 운이라면 엄청난 운이고요. 닥터페퍼는 이 콜라계의 거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다름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이 처음으로 빛을 본 때가 바로 1977년 비어 페퍼 캠페인 덕분이었죠. 당시 닥터페퍼의 최대 약점은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닥터페퍼의 광고를 맡았던 광고회사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 설명하기 힘든 맛을 좋아하는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당시 광고 음악의 가사를 들어보면 이 전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I drink Dr. Pepper and I'm proud. I used to be alone in a crowd. I'm a pepper, he's a pepper, she's a pepper, we're a pepper. Wouldn't you like to be a pepper too?
지금 봐도 너무 쿨한 광고인데요. 이 캠페인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1981년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올린 데다가 코카콜라와 펩시에 이은 3위에 안착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잘 나가서인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제 탄산 3위인데 뭔가 코카콜라나 펩시처럼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보틀링 공장을 사들이고 다른 대형 탄산음료 회사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죠. 이게 고스란히 닥터페퍼를 짓누르기 시작했고요. 마침 비슷한 시기에 코카콜라가 다이어트 콜라를 출시하면서 그야말로 혁신을 일으켰는데요. 그로 인해서 닥터페퍼는 점점 더 대중과 멀어집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고요. 이후 닥터페퍼는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1984년 사모펀드 매각이 시작이었죠. 이후 필립 모리스로 넘어가서 세븐업과 합쳐졌다가 영국의 제과음료 대기업인 캐드버리 슈거스에 팔렸는데요. 이 캐드버리가 또 북미 음료 부분을 분사시키면서 독립회사가 됩니다. 2018년에는 커피 회사인 큐리그 그린 마운틴과 합병하면서 큐리그 닥터페퍼, 줄여서 KDP라는 회사가 됐죠.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떠돌이처럼 지내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이 다름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콜라와는 다르다는 마케팅이 꾸준히 한 결과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게 됐어요. 너드들의 탄산음료라는 이미지를 얻었거든요. 콜라라는 주류 취향에서 살짝 벗어난 음료라는 이미지 때문이었죠. 이 이미지 덕분에 닥터페퍼는 서브컬처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받았고, 심지어는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닥터페퍼 커뮤니티가 코카콜라나 펩시보다 더 큰 규모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마이너한 위치였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너드적인 것이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SNS다 자신의 마이너한 취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이런 환경에서 닥터페퍼의 다름 전략이 빛을 발한 거예요. 이게 실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탄산음료 구매 패턴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탄산음료를 사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한 가지 음료만 사지 않고 꼭 다른 탄산음료를 함께 섞어서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콜라를 담았으면 스프라이트를 더 담는다든가 이런 식이죠. 근데 코카콜라와 펩시를 둘 다 담진 않잖아요. 그럼 자리가 남으니까 닥터페퍼는 이 자리를 공략한 겁니다. 닥터페퍼에서는 매년 색다른 플레이버를 쏟아냅니다. 일반적으로 코카콜라나 펩시는 새로운 플레이버를 출시해봤자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거든요. 콜라는 이미 완성된 표준의 맛이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체리나 바닐라 향을 섞으면 소비자들은 근본을 망쳤다, 이질적이다, 이건 내가 아는 콜라가 아니다,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죠. 그런데 닥터페퍼는 이 새로운 플레이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애초에 닥터페퍼가 무슨 맛인지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버로 변형을 줘도 큰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덕분에 마트에 콜라를 사러 간 사람들이 닥터페퍼의 신제품을 보면 그냥 가볍게 한번 사보는 겁니다. 별로면은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요. 닥터페퍼는 이렇게 신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닥터페퍼에 빠진 사람들은 오리지널 닥터페퍼로 가는 거죠. 닥터페퍼는 실제로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절반은 신규 플레이버에서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주장뿐만이 아닌 게 2023년에 출시한 스트로베리 크림은 닥터페퍼 브랜드 매출은 무려 12.7%나 끌어올린 주요 동력으로 평가받거든요. 닥터페퍼의 다름이 진짜로 무기가 된 겁니다. 틱톡 바이럴은 그 다음의 이야기죠. 닥터페퍼는 최근 15년 사이에 위상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사이에 천지개박할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120년 동안 꾸준히 미뤄왔던 마케팅이 이제서야 빛을 발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힙해 보이지만 이 브랜드 수십 년 전에도 그리고 100년 전에도 비슷했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한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반대로 펩시는 왜 4위로 밀려난 걸까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의도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펩시코를 탄산음료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매출의 절반 이상은 스낵에서 나옵니다. 펩시코가 미국의 거대 식품 기업인 프리토레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료 매출은 42% 정도인데요. 이건 게토레이, 생수, 에너지 음료 같은 비탄산 음료까지 모두 합쳐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비탄산 음료 비중이 좀 더 큰 걸로 추정되고 있죠. 한마디로 펩시코는 탄산 음료도 파는 스낵 회사에 가깝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탄산음료 시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다들 요즘 건강을 쫓다 보니까 생수 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음료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 규모가 탄산음료 시장을 추월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에서 탄산음료 시장은 지난 25년 동안 24%나 감소했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펩시에게 전통 탄산 시장의 중요도가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덜 마시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시장이 쪼그라들면 라이트 팬층이 일단 먼저 떠나고 하드코어 팬층이 남는데요. 코카콜라와 펩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하드코어한 팬층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코카콜라입니다.
그러니 펩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현재 2위인 닥터페퍼는 하드코어 팬층이 아주 탄탄하기로 유명하고요. 종합하자면 코카콜라는 골수팬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는 반면에 펩시에게 탄산음료는 정략적으로 중요성이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전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공백을 닥터페퍼가 차지한 거고요. 닥터페퍼는 어느 순간 완전히 탈바꿈하거나 혹은 틱톡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도 너드미가 있던 브랜드이고 비슷한 마케팅을 펼쳐왔는데 그게 이제서야 통한 거죠. 이걸 보면은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했던 말이 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철학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닥터페퍼야말로 이 말이 딱 떠오르는 브랜드인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